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가 오늘 꺼내는 이 블랙박스,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습니다. 달에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디딘 것이 1969년 닐 암스트롱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보다 훨씬 전, 혹은 그와 동시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미 달 위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실제로 발견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한자리에 정리한 적 없는 달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를 엽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6억 명이 숨을 죽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닐 암스트롱의 그 목소리는 지금도 우주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에 거둔 역사적 승리였고 인류 문명의 가장 찬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귀환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우주인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질문들에는 지나치게 짧게 혹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말년에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달에서의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을 특히 꺼렸다고 전해집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달 탐사는 아폴로 11호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59년 소련의 루나 1호가 달에 접근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달 탐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장의 달 표면 사진들이 지구로 전송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황량한 암석 지형, 분화구,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장의 사진들 속에 몇몇 연구자들의 눈을 멈추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사의 공식 사진 아카이브, 이른바 LPI, 달 행성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수천 장의 달 표면, 고해상도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1966년 루나 오비터 2호가 촬영한 사진 한 장에서 연구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선 구조물들. 나사는 이를 스파이어, 즉 첨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높이는 약 15m에서 20m, 그리고 그것들은 완벽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암석 기둥이라고 하기에는 그 규칙성이 너무나 정밀했습니다. 당시 나사의 공식 입장은 자연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독립연구자들이 같은 사진을 분석했을 때 일부는 이것이 단순한 암석 풍화 지형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폴로 15호가 1971년에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중 일부에는 기하학적 패턴을 가진 구조물의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완벽한 직각, 반복되는 격자 구조, 자연에서 만들어지기 극히 어려운 형태들. 나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명이 없다는 것,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련이 달에서 포착한 것과 그들이 그것을 왜 은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드거 미첼, 아폴로 14호의 달 착륙 우주인이자 6번째로 달을 걸은 인물. 그는 말년에 충격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저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달에서의 경험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2008년 영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방송됐습니다. 나사는 곧바로 공식 성명을 통해
미첼 박사의 개인적 신념이 나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우주인 돈 슬레이턴, 머큐리 프로그램의 원년 우주인이었던 그는 생전 친한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달에서 본 것들 중에는 보고서에 적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 발언은 그의 동료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경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달 착륙 이후 그는 수십 년 동안 달에서의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한 대학 강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자물쇠를 여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나왔지만 암스트롱은 끝내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냉전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련.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달 유인 착륙 경쟁에서는 패배했지만 소련의 무인달 탐사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1970년 루나 16호가 달 표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습니다. 1970년 루나 17호는 세계 최초의 달 탐사 로버 루노호트 1호를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루노호트는 달 표면을 10km 이상 이동하며 수만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달 탐사 프로그램의 전 참여자들이 소련 붕괴 이후 일부 증언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루노호트가 특정 지역에 접근했을 때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면 재접속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영구적으로 신호가 끊겼고 마치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련 내부 문서 중 일부가 1991년 이후 공개됐는데 그 안에 달 표면 이상 구조물 관련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의 실제 내용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독립연구자들이 밝혀낸 달의 기하학적 이상 패턴의 실체와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달에 자연적으로 기하학적 패턴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달은 지구와 달리 판 구조 운동이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자연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 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석 충돌이 특정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충돌에 의한 패턴은 무작위적이고 불규칙합니다. 직선, 직각, 일정한 간격, 이것들은 자연의 언어가 아닙니다. 설계의 언어입니다. 2009년 나사의 루나 리코나이선스 오비터 LRO가 달 궤도에 진입해 초고해상도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보내온 사진들은 달 표면의 1m 단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말의 임브리움, 즉 비의 바다라 불리는 달의 거대한 평원 지역에서 포착된 일련의 구조물 형태들, 완벽한 삼각형 그림자, 규칙적으로 배열된 돌기 구조들, 그리고 주변 지형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 차이를 가진 특정 구역들. 이에 대해 나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 카구야, 2007년에 발사된 위성 역시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구야가 포착한 영상 중에는 달 표면에 완벽한 직사각형 형태의 구덩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 구개발기구 JXA는 이것이 달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용암 동굴의 입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경 약 50m, 깊이는 수십 미터로 추정되는 이 수직 구덩이. 흥미로운 것은 그 형태가 자연적인 붕괴보다는 인공적인 굴착에 더 가까운 직사각형이라는 점입니다. JXA는 이것이 미래 달 기지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1999년 유럽의 한 독립연구그룹은 아폴로 시대의 달 사진들을 디지털로 재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의 사진 현상 기술이 가졌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극복해 원본 필름에 기록됐지만 인화 과정에서 사라진 세부 정보들을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 일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서 촬영한 사진들 중 몇 장에서 달 지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솟아있는 형태가 복원됐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렌즈의 빛번짐으로 설명됐지만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들과 대조했을 때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렌즈 번짐은 방향을 바꾸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가능한 설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이 모든 것은 착시, 카메라 오류, 자연 지형의 우연한 배열이며 인간은 패턴을 찾으려는 본능 때문에 없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며 많은 주류 과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 태양계의 먼 과거,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달에 어떤 존재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이 남긴 흔적이 달의 진공 환경 덕분에 수백만 년이 지나도 보존되어 있다. 세 번째, 가능성. 현재의 어떤 문명 혹은 세력이 달의 은밀한 활동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 우주기관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가능성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칸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 인류는 2025년 이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인간을 달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서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은 것들과 마주한다면 그때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지 아니면 또다시 침묵 속에 묻힐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달은 우리에게서 불과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밤마다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천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이 언젠가 열릴 때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미스테리 블랙박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블랙박스가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십시오. 달에 누군가 먼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미스테리 블랙박스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 꺼내온 블랙박스를 열어 보이겠습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였습니다.